제 열기구에 타신 걸 환영합니다. 당연히 제가 불을 계속 뗄 거예요. 그러니 서두르세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캐나다에서는 찢어지지 않는 무지갯빛 지폐를 사용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지폐가 있어요. 게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젖거나 찢어지거나 불에 탈 확률이 거의 없어요. 바지를 세탁하기 전에 굳이 주머니를 비울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의 지폐에는 맹인들을 위해 점자가 적혀 있어요. 게다가 이 나라는 또한 세계에서 사람 수당 가장 많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모든 철로를 이으면 지구를 돌 수 있어요. 2번이나요.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엔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게는 오전 10시에 해가 뜨는 지역도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어원은 은의 라틴어인 아르헨툼입니다. 그리고 달력을 꼭 확인하세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달 말일에 감자뇨끼를 먹어요. 그러니 잊지 마세요. 에티오피아의 달력은 12달이 아니라 13달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 시간여행을 꿈꿔왔다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세요. 이들의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8년 뒤처져 있어요. 에티오피아인들도 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달력 2개를 다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는 8살 어려질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1살 많아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곧바로 1살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캄보디아에서는 생일을 전혀 기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특히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그렇대요. 핀란드 국토의 4분의 1은 북극권에 있어요. 이는 그 지역의 해가 51일 동안 뜨지 않고 겨울에는 73일 동안 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어떤 밤에는 북극광이라고 알려진 오로라 보레알리스를 볼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겨울날에 모닥불 근처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홀짝이는 걸 좋아한다면 특히 집 앞에 쌓인 눈을 삽으로 치워야 하는 그런 날 말이죠. 그럼 안락한 거라면 다 좋아할 거예요. 자, 덴마크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선 휘게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이는 아늑하고 행복하고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크고 냄새가 지독한 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라플레시아 아놀디는 최대 7kg까지 나갈 수 있고 가장 멀리 떨어진 꽃잎 간의 거리가 1m만큼 길게 자랄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고기 썩은 냄새가 나니까요. 젖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불가리아인들은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관습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행운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은 그 당사자의 집 입구에 물을 뿌려줍니다. 예레반은 아르메니아의 수도로 핑크시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지어진 건물들을 보세요. 물감으로 칠해진 게 아니에요. 장미색의 화산재를 써서 만든 건물이기에 이런 색조가 납니다. 알바니아에 가면 여러분은 쉽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알바니아 사람들은 고개를 젓는 게 긍정의 표현이고 끄덕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에 들어섰으니 손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기에선 무례한 제스처예요. 그러지 말고 주먹을 쥔 채 인사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침을 뱉어도 화내지 마세요. 나쁜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주려는 것뿐이에요. 이게 그리스의 방식이에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는 정말 큰 카펫같이 생긴 카펫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의 나라는 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불이 붙은 채 꺼지지 않고 있어요. 이 신비로운 지역에서 계속 타고 있는 불은 비와 눈, 바람에도 꺼지지 않아요. 13세기 마르코폴로도 이를 보고 놀라워했고 고대에는 신성시되던 땅이었어요. 현대 우리는 그 땅 아래에 매장된 천연가스가 계속 유출되면서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벨기에의 스파라는 도시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휴식의 장소란 뜻의 단어가 태어난 곳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매우 인기가 있었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미네랄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치유의 물을 마셨어요. 눈 깜짝할 사이 안도라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아니라 열기구에 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안도라는 공항이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피레네 산맥 때문에 공항이 들어설 수 없어요. 대신 헬리포트는 꽤 있어요. 96은 헝가리에겐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첫 왕이 896년에 즉위했어요.
부다페스트의 지하철이 1896년에 건설됐고요. 헝가리 국가의 길이는 96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다페스트의 건물 높이엔 제한이 있는데 바로 315피트, 즉 짐작하셨겠지만 96m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숫자는 17로 이탈리아에서는 이를 불운으로 여깁니다. 로마 숫자로 17을 BIXI라고 표기하는데 라틴어로 이는 내 인생은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많은 건물엔 17층이 없어요. 르노사의 R17 모델은 이탈리아에선 R177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어요. 산 마리노에는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아요. 사람 1000명당 1139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차량이 많아서 나쁠 건 없겠죠. 뉴질랜드에는 양이 사람보다 6배는 많아요. 또 2012년엔 엘프어로 날씨 뉴스를 방송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요, 양들이 아니라. 엘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이슬란드에 가면 작은 엘프의 집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엘프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엘프 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엘프어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90%의 호주인들은 해안가에 살아요. 나머지 대륙 자체가 거대한 사막이기 때문이에요. 호주에는 또한 가장 많은 해변이 있어요. 매일 다른 해변에 가보려면 27년이 걸릴 거예요. 이 나라엔 해변이 10,000개나 있거든요. 필리핀에선 지프니가 가장 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지프니는 작은 버스로 예술가들이 밝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꾸민 버스입니다. 필리핀은 악취 오솔이라고 불리는 스컹크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인도,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크고 화려한 페스티벌과 수많은 뱀, 그리고 사다리 보드게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산업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 발리우드는 할리우드보다 3배나 더 많은 영화들을 제작했어요. 영국에 갔는데 재미가 없다면 치즈 말기 대회에 나가보세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동그란 치즈를 언덕 위에서 굴리고 참가자들이 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맨 밑에 도착하거나 치즈를 잡으면 우승입니다. 그건 그렇고 영어로 cut the cheese라 하면 방귀를 뀌다라는 전혀 다른 말이 되죠. 청결함과 숲으로 알려진 나라 벨라루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덤프트럭의 생산국입니다. 벨라즈 75710을 좀 보세요. 여기 달린 바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에서 보는 덤프트럭보다 커요. 몰타는 메가유의 고장입니다. 사실 장난이고요. 레이스 제조와 유리불기 작업, 수제 장신구, 그리고 시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천상낙원의 섬과 같은 정취까지 갖추고 있죠. 하지만 17,0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섬이 아니었어요. 그때 몰타는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가 있어요. 호놀룰루 전체보다 큽니다. 게다가 제일 오래된 것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은 이 브래드포트 분화구가 20억 년 전에 생겼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비교하자면 지구는 45억 년 전에 탄생했어요. 외국분이라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첫 데이트 시에 상대가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혈액형이 성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물어봅니다. 혈액형에 따라 맞는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 혈액형끼리 잘 맞는 사람과 만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 혈액형 질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보통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으면 2개, 많으면 10개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푸아뉴기니는 가장 많은 언어가 쓰이는 국가입니다. 영어를 포함해 3개의 국어가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820개 이상의 언어가 쓰입니다.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배우죠? 아마 니우에라는 작은 섬나라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남태평양에 있고 뉴질랜드에서 멀지 않아요. 공식 인구는 1190명이며 세계에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와이파이 국가입니다. 즉 모두가 공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정말 멋진 그래피티 아트를 만나볼 수 있어요. 매년 스트리트 아트 대회가 열리거든요. 우승자에게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커다란 공간과 모든 재료가 지급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 78억 명 전부가 어깨를 맞대고 쭉 서면 로스앤젤레스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LA에 대한 재밌는 상식이 있어요. 처음 이곳이 발견됐을 때
제 스페인어가 약간 어눌해서 읽어주세요. El pueblo de nuestra señora reina de los ángeles sobre el río 포시웅클라. 이건 포시웅클라 강천사들의 여왕님 우리 아가씨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기네요. 저는 LA가 좋아요. 두음절이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